기린만입니다. 여기는 잠실의 랜드마크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잠실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죠. 길 건너편에 엘스 아파트도 살짝 보이는데 제가 엘스는 여러 번 임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리센츠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단기급 등의 피로감으로 주택시장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 트럼프 당선까지 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서초 강남구는 그들만의 리그의 성격이 강해서 저는 항상 송파구가 서울을 대표하는 표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실의 랜드마크 리센츠 아파트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현재 분위기와 가격 흐름 분위기 제대로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센츠 단지 안을 거닐고 있습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요. 리센츠 아파트는 잠실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65개 동 5,563세대 엄청난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08년 7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고요. 용적률은 275%입니다. 2008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까지 2만 세대 정도 잠실 일대에 엄청난 대규모 재건축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강남 일대의 매매 전세 가격이 모두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입주 물량 12,000세대가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신축 아파트 선호 사상 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변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 집주인들도 전세를 주든 매매를 하든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전세 시장 흐름은 2025년 내년 하반기가 가면 2026년에 서울이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전세가 강세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내년 1분기 많아도 한 상분기까지는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2022년 4월 17층이 26억 5천만 원 최고 가격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 최고 가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6억 5천만 원이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당시에 25억짜리 물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26억도 있었는데 26억 5천만 원이 신고가가 나오면서 한 2년 정도 신고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26억 5천만 원. 야, 이게 깨어질까? 이게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26억 5천만 원을 뚫고 28억 5천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19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에 리센츠가 한 19억 20억 정도 전용 84가 그 정도 가격을 하다가 2022년 4월 26억 5천만 원 최고 가격 찍었죠. 그 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2023년 1월 29층이 19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고점 대비 74% 정도 거래가 됐는데 한 26% 정도 하락을 했다. 그렇죠? 19억 5천만에 사시는 분들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알고 샀을까? 제가 볼 때는 알고 샀다기보다는 필요해서 샀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바닥이었다. 1차 하락이었다. 이렇겠죠. 정확히 알고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23억 24억 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올해 2024년 6월 25억을 뚫고 올라갑니다. 2024년 10월 17층이 28억 5천만 원 신고가를 기록하는데요. 이 물건이 로얄동 로얄층 한강뷰가 나오는 인테리어가 가장 잘된 가장 좋은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28억 5천만 원 거래가 됐고요. 같은 10월에 12층이 27억 2천만 원에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로얄동 로얄층 가장 좋은 물건이 28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최근에도 28억에도 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27억에도 거래가 되고요. 26억에도 나와 있는 매물은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로얄동 로얄층이 아닌 물건들은 26억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또 양극화네요. 잠실도.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 로얄동 로얄층 나오는 한강뷰가 나오고 인테리어가 잘 된 이런 아파트들은 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찾는 사람들도 있다. 한마디로 돈 있는데 1억 2억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사야 될 사람들은 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는 거죠. 특히 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열심히 알아보고 내 집이 안 팔려서 못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요.
신고가는 나온다. 사야 될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간 어중간한 오히려 1, 2억 저렴한데 로얄동이 아닌 물건보다는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신고가가 나와도 28억이 넘어도 나는 좋은 거 사겠다. 인테리어 좋고 한강뷰가 나오는 로얄동 로얄층을 사겠다라는 현상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리센츠 내에서도 또 다른 양극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서울 강남 내에서도 또 양극화, 잠실 내에서도 양극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양극화. 지금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매물은 28억, 29억 나오고 있고요. 전세는 12억 5천에서 13억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또 대출 규제 영향, 또 트럼프 당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에 또 대출 규제가 풀릴 수도 있고 공급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야 될 사람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좋은 물건 위주로 또 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25년 시장도 양극화가 또 주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리센츠 아파트 임장을 해봤고요. 최고 가격도 나오고 여전히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은 폭발적이지 않고 또 26억, 27억짜리 물건도 있는 반면에 신고가는 또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